두려울 것인가 설레일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하면은 두렵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놓고 배우면은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레게 살고 싶으시면은 실버 산업학과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를 올해 졸업한 이인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기계를 전공하고 냉방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육아와 출산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많이 크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서 일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정년도 얼마 안 남고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그 비전 같은 게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또 노후 50세 이상 그 삶에 대한 그 두려움도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노후 설계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 무엇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강남대학교에 실버산업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버산업학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과목을 확인해 봤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그 시니어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고 그 앞으로 삶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강남대학교에 그 부동산에는 관심이 많아서 가지고 부동산학과랑 실버산업학과를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니어 산업 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버산업학과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실버산업학과에 대해서 솔직히 깊은 지식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실버산업하면 제일 먼저 요양산업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요양원이라든가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떠올리게 돼서 과연 진짜 그것이 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학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진로가 꼭 그 요양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그 실버산업학과 하면 사회복지학과라는 약간 이렇게 개념을 동일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과목을 보면서 이게 꼭 사회복지학과에 포함된 그 똑같은 그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르게 시니어를 다시 또 다르게 평가해서 이거 산업화시키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깊숙이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수강 신청할 때 잘은 모르지만 일단 뭐니 해도 그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매나 건강 관련 과목은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건강평가나 치매와 노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시니어 복지에 대해 시니어 이렇게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그 주체로 여겨서 시니어 관련 산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인 실버 용품 산업론, 시니어 용품 촉진론, 그리고 시니어 비즈 마케팅, 시니어 산업 착용 및 경영, 그리고 실버 산업과 국가 정책, 그리고 비교 실버 산업의 이해, 실버 산업 동향, 실버 산업 직업 윤리들을 들었습니다. 경제 돈 관리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 관리론, 연금보험 관리론, 국제자산관리론을 들었고 또 앞으로 인생을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여가문화산업론, 실버 요양산업론, 시니어 교육산업론, 노후설계 서비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목에서 되게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과목에 그 기초가 되고 그리고 도움 많이 주었던 연구조사 반복론, 그리고 통계론, 그리고 노년학계론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태껏 말씀드린 모든 과목이 저의 생활이랑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과목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마트나 백화점 갔을 때 이제 상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열되어 있고 뭐 상품을 어떤 식으로 세일하고 이제 판촉을 하면서 저한테 어떠한 점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서 제가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게 마케팅이구나. 제가 약간 마케팅에 넘어간 적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바로 수업에 들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수업에 들었던 디자인 띵킹 같은 거는 그 제가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과목으로 제가 아이디어는 하찮은 것 하나라도 무조건 이렇게 내고 보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 아이디어가 저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든지 일단 얘기를 해보고 많이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또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자산 관리 공부를 하면서 그 해외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하는 방법이라든가 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연금을 또 가입하게 됐고 주식도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생활 서비스는 제 나이가 아무래도 은퇴해야 될 나이이잖아요. 주변 그 지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노후생활 서비스 수업을 하면서 저도 같이 그 남편의 은퇴 준비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은퇴 준비하면서 노후생활 자금 계획도 하고 그리고 그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여러 과목들이 모두 저한테 다 필요했던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학을 하면서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게 내가 과연 20대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학업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학업은 뭐 어떻게든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20대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저는 솔직히 20대가 좀 무섭거든요. 약간 당돌하고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당돌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막 꼰대들 싫어하고 제 나이대로 아무래도 MZ세대가 말하는 그 꼰대 나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X세대였거든요. 저도 X세대여가지고 어른들한테 개성이 강하고 톡톡 튀고 말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부딪혀보자 해가지고 이제 진학을 하게 됐고 근데 의외로 그런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팀 과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 나이를 아마 다른 학생들이 몰랐을 건데 굉장히 예의 바르더라고요. 예의 바르고 순수하고 학생들이 되게 예뻤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협조도 잘해주고 너무 예쁘게 대화하는 것도 너무 예쁘게 막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게 그게 내가 선입견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20대를 두려워했다는 게 선입견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제 같은 것도 서로 잘 협조해서 하게 됐고 나중에 또 한 분은 제가 학번이 같다고 친구인 줄 알고 말 놓자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상당히 늦게 편입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만학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되게 그 학생이 되게 고마웠어요. 같이 말투고 친구를 해주자고 했던 친구도 고마웠고 아무튼 팀 같이 할 때마다 저도 그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그 팀에 다른 그 학생들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지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대 이후의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강남대학교에 실버산업학과가 있다는 걸 알고서 이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잖아요. 처음에 솔직히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편입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그 학과목을 보고선 그 학과목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편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학교 수업을 하면서 진로를 어떻게 무엇으로 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심 같은 게 많이 들고, 배운 것을 제대로 응용해가지고 진로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차츰차츰 보이더라고요.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들어가면서 점점 그 진로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막 이거저거 머리에 떠오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한 가지 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로가 잡히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미래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업을 배우다 보니까 그 50대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50세가 되면 나이 먹고 늙어서 막 뒷방 늙은이처럼 막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행복 지수가 50대 이후로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그런 거를 보고 이제부터 즐거운 삶이 시작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고령자들이 나이 먹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활기차고 즐겁게 사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의욕, 이런 게 점점 수업하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는 과목마다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여태껏 살아왔던 거에 대한 이래서 이랬구나, 시니어들에 관련된 그 모든 과목들이 내 생활에 바로 접합이 돼가지고 바로 팍팍 꽂혀가지고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보면은 20대 학생들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은 제가 성적 잘 나온 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외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바로바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생활 서비스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제 생활에 접목해가지고 바로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그 봉사라든가 그 다양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주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20대 학생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는 바로바로 적용을 했어요. 여기에 교수님께서 어디 들어가 보라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홈페이지 검색하면서 이런 거는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바로 회원 가입해가지고 바로 활동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바로 생활에 접목해 드리고,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또 되게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예. 또 이를테면 여기 강남대학교 행복 캠퍼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행복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연계시켜 주거든요. 그 주변에 저도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주변 친구들과 지인분들한테 그 수업들, 강의들을 많이 소개시켜 줬는데, 그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하시면서 그동안 몰랐던 배움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재밌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깝깝하고 우울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요즘 코로나로 깝깝하고 우울했는데 이 행복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진짜 숨통이 트이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고 배움도 얻고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에버영 피플이라고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회사예요. 시니어들을 고용해서 교육시키고 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IT 회사로서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던 차에 그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일단 지원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약간 걱정스럽긴 했는데 다행히도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AI로 1인 가구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AI 말벗 운영자라고 해가지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3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들은 지자체에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년들의 1인 가구들은 요즘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봤는데 옛날에 매달을 받았던 매달 리스트가 홀로 고독사를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1인 가구를 관리를 하는데 AI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AI가 1인 가구 되신 분한테 일주일에 2번을 AI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AI가 전화를 하면은 그 데이터가 저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분이 요즘 상황에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 없는지를 파악해가지고선 데이터를 이제 지자체에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해요. 2025년에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나이를 먹게 되겠고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그들을 그냥 아픈 노인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인 주체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버산업학과는 그 고령자들을 복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산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공부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니어 산업은 초고령화 사를 맞아요.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워놓으면은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도움도 됐습니다.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 멋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모에다 투자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면적인 투자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실버산업학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껏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을 했잖아요. 앞으로 50세 이후의 삶은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 시니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진로를 잡고 싶은데 실버산업학과가 거기에는 아주 적합한 학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 게 아니라 나의 자아 개발뿐만 아니라 자아 개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시니어들한테 우리 또래 시니어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진로를 그쪽으로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실버산업학과는 아주 딱 맞는 학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부를 시작하기에 많이 주저가 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딱 30초만 미쳐봐라. 그러면은 미래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원서를 넣었을 때 아마 약간 미쳐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용기를 냈었던 것 같은데 그 용기를 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지가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재밌게만 지낸 줄 알았더니 공부도 하네? 그러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스마트한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좋아진 주변 그 이미지도 좋아지긴 했지만 그 가족들이 보는 그 시각도 달라진 게 집에서 제가 그동안도 열심히 살았긴 했지만 집에서 이제 노트북을 갖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걸 아이들이 보거든요.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가 항상 뭐 열심히 살긴 했지만 저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새로 대학교에 편입했다고 하니까 엄청 놀라는 거야. 놀라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자랑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 무엇을 느끼는지 각 방에서 노트북 하나씩 들고 공부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아이한테 좀 많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작은 아이가 입시 준비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성적 가지고 좀 내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경쟁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이 상금을 얼마를 받기로 하자. 이렇게 상금을 좀 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처음 학기에는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금이 100만 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다음 학기에는 이제 그 돈 낸 것이 아까웠는지 어땠는지 이제 각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학기에는 작은 아이가 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학업에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때를 얘기해보면은 사실 그게 자기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대요.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나도 하면은 되는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 후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일단 남편도 제가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면서 실습 상대를 해주던가 실습 상대도 해주고 또는 내담자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원활히 이렇게 만드는데도 이 학업이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창업과 경영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창업을 제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시니어 창업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창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학우들이랑 같이 놓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다 마치고 나서 한 중국 학생이 저한테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쪽지가 왔지? 그러고 딱 봤는데 저보고 발표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중국 학생이. 저는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발표를 진짜 잘하셨다고 여태껏 발표한 사람 본 중에 제일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님도 발표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 화이팅해요. 막 이랬던 쪽지를 몇 번 주고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분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자료조사 같은 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료조사도 너무 잘하시고 발표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또 이제 쪽지로 연락을 드렸어요. 자료 준비를 정말 잘하셨고 발표 정말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또 쪽지가 왔어요. 덕분에 용기를 갖고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발표를 잘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발표한 걸 가지고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이게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는구나 해가지고 엄청 감동적이었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그분이 계셨는데 만약에 한국 기숙사에 계셨으면은 얼굴 봤으면 너무 좋았을 것이다라고 서로 너무 아쉬워하면서 대화했던 그런 기억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건 좀 당황스러운 그런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궁금한 거를 잘 못 참아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교수님들한테 골고루 다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당돌하다고 느끼셨는지 한 교수님께서는 좀 당돌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좀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교수님께서 오해를 풀으시고 연락이 따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 전사정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데 학습 동아리를 자산관리 동아리를 만드는데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번 공부를 열심히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가입해가지고 그 동아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콘테스트가 있었거든요. 자산관리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 팀이 2위를 해가지고 상금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되게 힘들고 방학 때까지 동아리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싶었는데 그 과제를 하면서 저 개인한테 도움이 됐고 나중에 상금도 받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수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려요. 제가 그 50세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또 두려울 것인가 설레일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하면은 두렵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놓고 배우면은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레게 살고 싶으시면은 실버산업학과를 추천드립니다.